그다음 밑으로 해서 수요 입주에서 일단 수요 입주에서 공급량이 나오죠. 공급량은 요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 이제 공급량인데 결론적으로는 24년 이후 부산은 공급량이 이제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24년은 적정 수준이고 2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앞단을 보시면 공급량이 많은 상태에서 부산은 가격이 조금 선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위주로 좀 선방을 해왔고 24년 적정 25년이 이제 공급 부족인데 25년부터는 저는 이제 구축 아파트도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치고를 통해서 시황에 보면 이제 시군구별이 있고 시도별이 있는데 시도별에 부산 이렇게 찍고 보면 이제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를 또 볼 수 있는데 여기 소득 대비 저평가 있죠. 요게 10년과 15년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보면 이제는 파란불 해서 조금 조금 싸졌습니다. 15년을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조금 비싼 편이고 12.5년을 했을 때가 가장 정확한데 좀 아쉽게 12.5년을 나타내 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면 15년보다는 이제 10년을 보시고 이제 부산은 이제는 더 이상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래 이제 지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택 가격, 그 다음에 나의 연봉, 그 다음에 이자, 대출 이자. 집을 살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내 연봉으로 소득으로 돈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끼고 집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대출 이자가 얼마큼 나가냐, 집값은 얼마냐 이걸 세 가지 지표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 흐름 이렇게 찍으면 여기 나오는데 항상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을 때는 주택 구매하기에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매력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에너지가 쓰이면서 집값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평균 이하로 떨어진 이 시점에서는 이제 집값이 다시 횡보하거나 하락했고요. 횡보하거나 하락하니까 다시 주택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구매력이 높아지면 다시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주택 구매력 지수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항상 반비례 관계에 놓여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왔냐? 딱 허리 부분입니다. 딱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1급지를 이제 보시기에 좀 괜찮은 시기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25년도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해라 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과거 같은 폭발적인 뭐 코로나장 같은 폭발적인 급등장은 아니고요. 스물스물 상승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세가부터 먼저 움직이면서 매매가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봐지고요. 네, 지금 지표를 보시면 이제 가격 흐름을 보시면 0%, 0%, 0%에서 이제 부산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아파트는 떨어지고 어떤 아파트는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급지는 오르고 있는데 하급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을 유지하지만 사실 상급지부터는 움직임이 조금 시작되었다. 이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우리 강남콩님 생각이 저는 또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내 집 마련 1기를 지난달에 추석 지나고 급하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이 뜰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수강생분들을 조금 더 빨리 도와주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해운대구 매수를 하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빨리 사야 한다라고 했지만 상급지 가격이 확실히 좀 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해운대구 중심으로 해서 정동린 2차 마피가 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마피 1억 4천이 있었거든요. 해운대역 앞에. 네, 해운대역 바로 앞에 있고 음. 군함로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주상복합이다, 거기 닭장이다 이렇게 말은 많지만 그래도 군함로 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상복합 3총사를 봤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없겠나 했는데 해운대 롯데캐슬스타는 이미 가격이 좀 많이 떴더라고요. 이제 갔어요. 9억 이하가 아예 없던데요. 예, 없죠. 그리고 해운대 저희가 롯데캐슬스타 옆에 있는 그 햇샘프도 좀 좋은 층 가려고 하니까 9억 초중반 이상을 부르더라고요. 네, 이게 호갱노노 시세가 이제 안 맞아버려요. 이게 한두 달 전에 거래를 해서 실거래 신고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맞고 없다.
근데 상급지만 사실 좀 뜬 게 아닌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남구 단지도 보고 있었잖아요, 대장님. 네. 남구에서도 사실 뭐 DIL 분양권이 뭐 실거래가로 해서 9억 찍었고, 그리고 뭐 대연 혁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8억 후반 해야 뭐 뒷돈 가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어제 사실 저희 일기 수강생분 중에 한 분도 남구에 이제 좀 저평가되었다 했던 곳을 사실 제가 직접 갔어요. 너무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계좌를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죠? 이게 집주인이 제가 어제 급하게 간 것도 금요일에 집을 보러 간 팀이 2팀이 있었고, 주말에도 2팀이 있었는데, 결국 어제 저희가 뺏긴 게 한 300만 원 못 깎아서 뺏겼는데, 매도자 우위 시장인 거를 집주인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빠르다. 맞죠? 보통 이제 부산도 상급지 사시는 분들은 이 시황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급지 사시는 분들이 좀 시황에 관심이 좀 덜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하급지 있으신 분들을 상급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막상 상급지 분들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캐치하는 반면 하급지 계시는 분들은 지금 살까 말까 아직도 물음표니까 너무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출 같은 것도 보면 신생아 특례를 활용하라고 하거나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출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움직이려는 수요는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초만 봐도 이제 조용하다가 24년 초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면서 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런 정책 자금 대출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구나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 같은데 저평가 단지, 저평가 지역. 저는 동래구가 아직 좀 싼 것 같고 동래구, 해수동의 동. 남구나 수영구 중심으로 너무 많이 떴고 진구에 뭐 사실 그 가야 로케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억을 찍은 상황인데 그렇더라고요. 지금 동래, 명륜동, 온천동 그 라인이나 아직 좀 많이 싼 것 같아요. 혹시 좀 관심 있게 본 아파트들도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 드는 단지가 한 3-4개 있어요. 제가 여기 단지 말하면 일단 욕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욕 들을 것 같은 단지 먼저 한번 내뱉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욕 들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평가 단지는요. 명륜동 라인도 아닙니다. 저는요 동해남부선 동래역에 바로 앞에 있는 포레나 동네예요. 한번 찍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포레나 동네. 포레나 의외다 맞죠? 사실 여기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여기가 수민동이라고도 불리고 낭민동과 수안동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얘네가 어디로 보냐면요. 약간 해운대 재송동 같은 느낌이에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우리도 사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가 사람들에게는 되게 무시받던 동네지만 앞으로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미분양이었다가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2세대 미분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미분양 현황 검색해보면 그걸 찾을 수 있는데 얘의 분양가가 9억 5천이 갔단 말이죠. 근데 포레나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가 5억 7천이에요. 그리고 얘 가보면 바로 동해남부선 앞에 있죠. 그리고 앞에 공원 있죠. 그리고 낭민초, 동래중, 동래고 테크트리를 탈 수 있는 남자애들 키우기엔 너무 좋고. 그래서 비쌌구나. 그리고 부산에서는 평지 아파트가 많이 없잖아요. 여기 가보면 우뚝 서 있어요. 그리고 온천천을 끼고 있고. 그래서 보면 센텀 라인도 이제 뷰가 나오고 온천천 뷰도 나오고 저는 뭐 여기 단지의 관계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괜찮다고 하는 단지는 포레나 동네예요. 포레나 동네가 정고점이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8억 후반대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9억 언저리까지 8억 8,500까지 가면서 왜 이렇게 좀 비쌌나 싶었더니 그런 장점이 있었네요. 여기 바로 앞에 보면 테크트리. 그리고 여기 바로 맞은편에 보면 저기 동래 한양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는 옛날부터 부자들이 살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뭐
왕표연탄 뒤에 있는 동네 한양하면 사실 택시 기사님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온천천을 끼고 저기 해바라기 아파트도 수안 1구역 재건축이 진행을 되고 있고 GS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반도보라가 지금 반도보라 아파트가 포레나 바로 앞에 지금 여기 분양 예정 보이시죠? 아니요. 여기. 요거. 네, 400세대 들어오거든요. 얘가 42층까지 올라온다던가 지금 한창 지어지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면 신축 라인으로 한 또 4, 5천 세대가 돼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이제 고분양가였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거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7월 달에 보면. 직거래이긴 한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게 또 싼 게 아니냐 하면서 바람은 탈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사실 고분양가만 아니었다면 저는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위치가 굉장히 괜찮아요. 일단 그러면 욕먹을 수 있지만 하나 이제 동네 포레나 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이제 뭔가요? 두 번째는요. 또 욕 들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친구가 원래 거기 거주했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은 나오면 항상 원래 상급지로 가다 보니까 그 이전 단지는 약간 욕하고 나오는 게 맞는데 저는 명륜 아이파크 2차. 명륜 아이파크 2차. 예, 1차는 뭐 사람들이 다 뭐 거기 좋은 거 모르냐 하실 수 있는데 명륜 아이파크 2차도 지금 전고점 대비 하락이랑 이런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실거래 6억 천까지 올라왔네요. 네. 제가 한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5억 후반대 매물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교동초 바로 있고 동해중도 사실 사립 중이어가지고 워낙 이제 남자아이들 키우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세요. 제가 사실 남자아이 엄마라서 그런지 교동초, 동래중, 용인고 여기는 이 테크트리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실거주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보면 이제 요 동네에서 사실 제일 비싼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이거든요. 예. 이게 의외로 또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보다 좀 더 비싸더라고요. 맞네요. 올해 들어 최고가도 비싸게 계속 유지하고요. 평지 역세권 하천 끼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얘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가 있냐면 교동초등학교를 보내거든요. 예. 교동초등학교를 어차피 보내요. 그러면 얘가 역 가깝고 초등학교까지 가까웠다면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쏠렸을 건데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명륜초를 갈 게 아니라면 이쪽으로 교동초등학교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특징 때문에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는 충분히 저는 수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적공원 있죠. 네. 사적공원이 분양가가 이제 8억 중반이었어요. 8억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얘랑 서로 계속 비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결국 밑에를 받쳐주기 때문에 사적공원 대강 로제비앙이 밑에를 계속 받쳐줄 거기 때문에 그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2단지도 조금 수혜를 받겠죠. 얘는 일단 안전성 확보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 사적공원 대강 로제비앙이 사실 1000세대 이상인데도 8억 중반에 완판이 됐어요. 근데 얘가 29년 3월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사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 투자자들도 조금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들어왔냐 이런 걸 물어보면 입주가 29년 아니냐. 29년까지 이제 분양가 8억 5천으로 신축 아파트 못 간다.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먹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얘는 29년 이전까지 마피단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네. 근데 막상 저기 가보면 대강 로제비앙 진짜 엄청 위에 있어요. 네. 그 동네 읍성 행사는 바로 앞에 그 진짜 산만디에 있는데 명륜 2차 아이파크가 그에 비하면 위치 훨씬 좋죠. 초등학교 더 가깝죠. 중학교 더 가깝죠. 그러니까는 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사실 없다고 생각이 전 들어요. 네. 얘는 지금이 제일 쌀 때인 것 같아요. 오. 큰 이제 경제 변수만 없다면 예. 우리가 또 사람들이 다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인류사에서는 코로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없다면 저는 지금이 제일 쌀 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소폭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이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봐져요.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부동산 강의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질문하시는 분이 이미 답은 요즘은 들고 있어요. 그냥 나는 이제 여기 명륜 1차 가고 싶지만 돈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2차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명륜 힐스테이트를 보자니 초등학교가 멀다.
그래서 난 초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데 이까지 답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저한테 뭐라 물어보냐면 이걸 사도 될까요? 마지막 이거 탁 밀어주는 요거만 물어보신단 말이지. 그래서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안 되는 건 좀 안 된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욕을 먹을지언정. 그래서 뭐 저도 요거 사실 괜찮다고 했던 이런 아파트인데 좀 되게 두 개 다 욕 먹을 수 있지만 되게 일치하네요.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저 또 좀 건너편에 있어요. 이제 건너편. 예, 여기서 건너편인데 네. SK뷰 3차. SK뷰 3차. 예, 사실 SK뷰 2차가 더 좋은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건요. 가격이 또 빨리 뜨잖아요. 그래서 SK뷰 3차 또한 저는 입지가 나쁘지 않은 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SK뷰 3차도 지금 가격이 완전 좀 괜찮아요. 개무시 당하고 있어요. 네.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보면 옆에 더샵 동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까지 또 바치고 있거든요. 30평대가. 근데 얘가 6억이잖아요. 예. 실제 매물은 8억에 나와 있어요. 전부. 네이버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예. 네. 여기 지금 여기가 더샵 동네잖아요. 예.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더샵 동네. 이제 꾸준히 시세 체킹을 하긴 하거든요. 네, 더샵. 정보카. 그래서 단지 정보. 이거 8억에 나와 있죠. 네, 8억에 나와 있습니다. 35평 네, 기준으로 지금 이제 입주 들어가면서 7억 5천 있네요. 이게 23년 입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잔금을 다 쳤기 때문에 싸게 내놓을 이유는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 거래예요. 그래서 예. 거래 보면 빵건이잖아요. 이제 요 한 건. 24년 5년 한 건이고 다 빵건입니다. 근데 더샵 동네도 그 분양권 상태일 때 피가 1억 넘게 올라갔었던 단지이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요 봤을 때 요 부분이 틈이 있잖아요. 예. 요 부분이 없으면 요 영구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 싶었는데 이거 도로 확장 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SK뷰 3차는 주상복합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쪽이 조금 유흥상권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딱 유흥상권이 좀 끊기고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근린상권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뒷단지들은 요 앞동에 좀 막히는데 저는 요 앞단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가격에 매력적인 것 같고 또 제일 좋은 점은 아직까지 4년차 21년 12월씩 해서 아직까지 신축 말이 좀 남아있는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이제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앞에 가보니까 앞에 옛날 그 유해시설 건물들이 진짜 많이 뜯기고 확실히 대단지가 들어오니까 상권이 좀 건강하게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권의 수혜를 또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야, 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 또 있습니까? 한두 개 더 있긴 한데 네. 사실 저는 저희가 이렇게 찝어주는 것보다 스스로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250분이나 계세요. 이분들도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가진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돈으로는 어디 갈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단지들은요. 이후에 저희가 만날 그런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더 좀 과감 없이 풀어보고 싶습니다. 두 개는 아껴놓네요. 예, 아껴놓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예, 네. 저는 이제 방금 사실 저는 되게 보면 찌질이잖아요. 이제 찌질인데 대장님이 생각하시는 저평가 단지를 저는 이제 여기 그 구독자분들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고대장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저희가 8월 25일에 이제 저희가 첫 이걸 했었잖아요. 네. 여기 후기 한번 보세요. 맞네요. 예, 이거 그날 당일에 120명이 참석을 해주셨고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오늘 지금 300분이 넘게 이렇게 듣고 계시다는 것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쁘지 않았죠, 여러분?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카페명은요, 캔부스예요. 네. 그리고 캠프 부동산수 권략자 캔부스. 예, 캔부스. 그리고 뭐 후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강남콘 고대장만 검색하면 딱 저희가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딱 한 번 한 강의의 후기가 요 정도 남았다.
너무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는 좀 막 팔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처럼 이 정도로 이론, 내가 보는 강의부터 네. 진짜 집을 살 때 도와줄 수 있는 대출, 그리고 법무사, 뭐 그다음에 부산 전 지역 어디든지 부동산 소장님들, 제가 강의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장님들 다 끼고 있고, 그래서 이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산 그 어디도 없을 겁니다. 아, 네. 저도 프로 수강러기 때문에 네. 그리고 10년 이상 저도 강의 주최 사업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이 계신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혼자 달릴 수는 있지만 이런 수강생분들이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강남콩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에서는요, 내가 가진 금액으로 주택을 선택하는 방법, 그게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모든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좀 더 공격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또 후차적인 방법을 안내 드릴 거고요. 지금 부산 분양권 너무 비싸요. 근데 DIL이 또 막 싸 보이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막 많이 매수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분양권 살까요? 주택 살까요? 뭘 살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에 대한 강의,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시에 우리에게 사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집을 들어가는 입장이고, 이 강의를 들으셨다는 분들은 저는 투자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와 실거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특약이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챙겨 드릴 거고요. 뭐 동래아 갈까요? 포레스티지 갈까요? 장전 레미안 갈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길러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집은 살 수 있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사도 집 사도 될까요? 부산 미분양 아직도 많다는데요. 분양가도 너무 비싼데요. 그런데 서울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쨌든 이제 공급 물량 없고요.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거 흐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흐름 볼 줄 모른다면 옆에서 고대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뭐 부동산에 이제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조금 들어보고, 그래서 어디 살지, 나의 아이를 키울 곳, 그리고 내 회사가 가까운 곳, 앞으로 어디가 오를지, 그래서 부산의 전 지역, 이제 지역 분석 뽀개기라고 드렸고요. 마지막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실전 투자. 모의 투자 계속 하면서요. 네. 내가 이제 진짜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건요. 공부가 된 사람들만이 빠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빠른 결정력을 갈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5주간의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5주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프로젝트 선물로 11가지 준비를 했어요. 프라이빗 세미나를 11월 24일에 네. 시작됩니다. 11월 24일에 오프라인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그때 갈 수 있는 투자처, 그리고 그 투자처에 맞는 임장지 갈 거고요. 고대장 강남콩이 직접 코칭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한 시세 지도, 그리고 저희가 부산, 경남 전 지역은 어디든지 소장님 컨택이 가능하고요. 네. 대출 상담사, 본인에게 맞는 분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법무사비도 너무 눈탱이들을 많이 맞고 있어요.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문 법무사님이 따로 이제 뭐 제가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짜 괜찮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이렇게 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고대장님 부동산 투자, VOD, 그리고 아까 이제 고대장님 그 엑셀 파일, 그리고 스터디 3년 거까지 이렇게 11가지 이제 선물을 준비했고요. 네. 요 가격이 이제 196만 원 상당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 가치 이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수강생 특전으로 저희가 과제만 완수하면 그날 투자처 임장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MVP 분들을 뽑아서 온라인 코칭, 온라인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이 돼서 시간이랑 공간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딱 하루, 오전, 오후. 오전에는 프라이빗 세미나, 오후에는 같이 이제 임장, 특별 지역으로 임장을 갈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11월 24일 하루만 시간 뺄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내가 생활하면서 강의 듣고 꼭 필요한 것만 직접 해볼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딱 하루만 이제 시간을 빼서 보시면 됩니다. 11월 24일 일요일 오전 오후입니다. 네.